내 집 마련, 정말 우리 모두의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그 꿈으로 가는 길이 어쩌면 대박의 기회가 아니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위험한 갈림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광고 문구 어디선가 보신 적 있죠? 시세보다 30%나 싸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니. 와, 정말 솔깃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평범한 직장인 김 씨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달콤한 말에 이끌려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45살 직장인 김 씨, 이제 전세 사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광고를 보고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싶었던 거죠. 모델하우스에 갔더니 상담사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토지 확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딱 2년만 기다리시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김 씨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뭐 더 고민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가며 모아온 수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곧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꿈에 부풀어서 아마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정말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입주하기로 했던 2년이 흘렀는데 아파트 부지는 그냥 텅 빈 허허벌판 그대로였어요. 펜스 하나 찾아볼 수 없었죠. 바로 이 순간 김 씨의 희망은 악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 집은커녕 김 씨에게 돌아온 건 조합 측의 끝도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인허가가 늦어진다느니 땅 사는 게 좀 지연된다느니 그러면서 슬그머니 추가로 돈을 더 내라는 압박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죠. 참다 못한 김 씨가 탈퇴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돌아온 대답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업무 대행비랑 위약금 떼면요, 돌려드릴 돈 하나도 없습니다. 김 씨의 이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 이게 과연 김 씨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법원은 이런 사건들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경우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 씨처럼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자격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낸 돈, 그리고 이 계약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한번 보시죠. 법원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야 할 의무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이후에 조합이 받아간 돈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법률용어로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돈만큼은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설령 가입 계약이 유효하다고 쳐도 조합이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는 돈까지 계속 꿀꺽할 수는 없다는 것. 바로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논리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문제죠. 처음 약속했던 거랑은 다르게 사업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대한 꽤 명쾌한 답을 줍니다. 법원은 조합이 처음에 했던 약속이랑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면 이건 계약을 해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우리 땅 거의 다 샀어요라고 했는데 실제 토지 확보율이 막 바닥 수준이면 이건 조합원의 신뢰를 완전히 깨버린 행동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화려한 홍보 내용과 실제 현실이 완전히 딴판이라면 이건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아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인데요. 조합들이 가끔 쓰는 아주 얄미운 수법에 관한 거예요. 내가 이미 조합을 탈퇴했는데 그 뒤에 남은 사람들끼리 규칙을 싹 바꿔서 내가 받을 환불금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환불금은 조합원이 자격을 잃은 바로 그 시점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나간 사람한테 불리하게 나중에 규칙을 바꿔서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세운 거죠. 자, 그렇다면 법원은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들을 내리는 걸까요? 이 판결들 뒤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법률 원칙 몇 가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까 잠깐 나왔던 부당이득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원리예요. 예를 들어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오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약이 깨지거나 더 이상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돈을 갖고 있는 건 법적으로 옳지 않으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계약을 맺은 사이라면 서로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땅도 거의 못 샀으면서 다 산 것처럼 속인다거나 금방이라도 아파트가 다 지어질 것처럼 뻥튀기 홍보를 하는 건 바로 이 신뢰를 깨는 행동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 봤던 시점의 논리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으면 그만둔 시점의 룰에 따라 정산을 받아야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규칙을 바꿔서 먼저 나간 사람 몫은 좀 줄이자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는 아주 공정한 원칙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온갖 위험으로부터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법과 대응법, 여러분의 방패와 검이 되어줄 핵심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조합 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말만 믿지 말고 토지 소유권이 얼마나 넘어왔는지 서류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있는 탈퇴랑 환불 조항,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읽어봐야 하고요. 셋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싹 다 모아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욱해서 섣불리 나 탈퇴합니다 하고 내용 증명부터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첫 번째 팁, 서류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합에서 보통 토지 사용 승낙서를 보여주면서 다 된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그냥 땅 주인이 팔 의향이 있다는 동의서일 뿐이라 언제든 취소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조합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땅이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이게 전체 부지의 95%는 넘어야 사업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절대 섣불리 탈퇴 통보하지 말라고 했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저 그만둘래요 라고 해버리면 조합 입장에서는 그래요?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니까 위약금은 내셔야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속였거나 약속을 안 지켰으니 이 계약은 무효다. 그러니 내 돈 다 돌려달라.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 묻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공만 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집을 장만하는 로또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하면 내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이라는 그 소중한 꿈, 과연 로또 당첨의 기쁨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그 갈림길에서 결과를 바꾸는 열쇠는 결국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또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